여러분 잠깐 쉬셨나요? 이제 6번 문제, 부공일 2주차 6번 문제 이어가 봅시다. 자, 6번 문제는 92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 자연수는 몇 개일까요? 하는 문제네요. 어떤 수를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4라는 나머지가 생겼어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나머지를 얻을 수 있는 나누는 수는 몇 개일까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새롭게 배우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가지고 해결하면 돼요. 그쵸? 92를 어떤 수로 나눴다는 거지. 음. 말을 그대로 바꿔 써보면 그리고 몫을 얻었겠지. 몫이 얼마인지 아직 우리 몰라요. 그쵸? 몫을 얻었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생겼죠. 4라는 나머지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검산식으로 할 때 어떻게 하죠? 네모 곱하기 몫을 하고 저 나누는 수 곱하기 몫을 하고 거기다가 나머지 4를 더해서 그래서 92가 나와요. 이게 나눗셈식이고 나눗셈식을 지금 검산식으로 바꿔놓은 거죠. 이렇게. 그렇다면, 어, 나머지 사가 있어서 추정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등식이니까 사를 양쪽에서 빼버려. 그죠? 빼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 나누어 떨어지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아이디어를 여기다 써보는 거예요.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고, 새롭게 배울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기존에 알고 있는 거를 어떻게 써보지? 어떻게 여기다 적용해보지? 하는 그런 연습이에요. 그러면 어떤 수에다 몫을 곱한 것이 이번에는 92에서 4를 뺀 얼마? 88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 이 어떤 수라고 하는 거는 88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그죠?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되겠어요. 그쵸? 이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다른 말로 약수라고 부르는 거지. 그치? 그치? 그래서 88의 약수 중에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왜? 나머지가 있기 때문이야. 그 중에서 뭐보다 큰 수. 나머지를 4를 만들어야 되니까 4보다는 큰 수를 찾으면 돼. 알겠죠? 자, 이제 단서가 다 나왔어. 그죠? 그럼 우리는 답을 찾으면 되지. 자, 일단 88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88에 뭘 찾아요? 약수를 찾아요. 약수를 쉽게 찾는 방법, 우리 두수로, 두수의 곱으로 갈라보는 거 있었죠. 1 곱하기 88, 2 곱하기 44. 빠뜨리지 않으려고 여기를 1부터 차근차근 해보는 거죠, 이제. 3의 배수는 아니죠. 그래서 4 곱하기 22, 5의 배수도 아니죠. 6의 배수도 안 되죠. 7의 배수도 안 되죠. 8의 배수 되죠. 8 곱하기 뭐? 11, 9의 배수 안 되죠. 10의 배수 아니죠. 그리고 나서 11이 등장했는데 11은 이미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두 수의 곱으로 네 세트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88의 약수를 이제 우리가 찾은 거죠. 뭐 있는 거야? 여기를 봤더니 1, 2, 4, 8 작은 수부터 차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 그런데 거기서 4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돼. 왜? 나머지가 4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가 4기 때문에 어때? 얘 안 돼. 얘도 안 돼. 얘도 안 돼. 그죠? 그럼 남은 거 찾으면 돼요. 남은 거는 이렇게 몇 개인가요? 5개. 그죠? 5개.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죠? 네. 새롭게 배운 건 없어요. 우리가 3학년 때부터 배운 그 나눗셈의 원리 그거 그대로 가지고 썼고 그 다음에 이제 5학년 1학기 과정에 나오는 그 약수, 배수에서 약수 성질 가지고 한 것밖에 없어요. 개념을 정확하게 여기다 적용한 것밖에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7번 문제. 7번 문제는 패턴이 있죠. 1, 4, 7, 10, 13. 이렇게 수들을 쭉 늘어놓는 걸 수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딱 보니까 30 커지고 있는 것도 보이나요? 맞아요. 어디서 시작해서? 1에서 시작해서 30 커지고 있는 그런 규칙을 갖고 있는데, 40번째에는 어떤 수가 올까요? 물론,
1, 4, 70, 13 해가지고 쭉 40번째 수를 찾을 수도 있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러기에는 우리가, 어, 너무 수학적인 머리를 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인 머리를 좀 써봅시다. 자, 패턴이 있는 이 지금 수요를 우리가 뭐 해봐요? 정리를 해봤어요, 선생님. 항의 이름, 우리 항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것도 항이에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죠? 그리고 어디서 시작했어? 1에서 시작했어. 그죠? 1에서 시작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야. 1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씩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3씩 커져요. 한 번 뛸 때마다 3씩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규칙이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3씩 커지는 수열이야. 그래요. 만약에 그러면 3부터 시작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생각을 해본 거야. 3부터 시작했다면, 3이 한 번, 다음 두 번째 항은 3이 두 번, 세 번째 항은 3이 세 번, 네 번째 항은 3이 네 번, 뭐예요? 항의 이름을 이용해 갖고서 우리가 패턴을 이렇게 수학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아? 너무 간단해 보이잖아.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3 곱하기 4. 그러면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40번째 오는 수는 3 곱하기 뭐겠어? 40이겠는데? 그쵸? 3 곱하기 40이면 120일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이 30 커지는 이 수열은 3부터 시작한 거니까 원래는 어땠지? 원래는 1부터 시작했지. 그렇다면 늘 얼마씩 차이가 나지? 늘 얼마씩? 그렇지. 이씩 차이가 나니까 이만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겠다. 맞죠? 여기 120에서 뭐 하자고요? 2를 빼주면 되겠다. 그 얘기야. 그쵸? 2를 빼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얼마? 118. 그죠? 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보이나요? 3하고 1, 6하고 4, 9하고 7, 12에서 12 이렇게 놓고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씩 차이가 났어. 이씩 차이 나요. 그쵸? 이씩 차이 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자? 이거를 3 곱하기 40 한 다음에 그러면 120이 나오는데 우리는 얘를 40번째 항에 수를 찾기 위해서는 3 곱하기 40을 해서 어떻게 하자? 2를 빼주면 되겠네 해서 이렇게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멋지죠? 네. 자, 그러면 또 이런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한번 또 실력 발휘를 해볼까요? 자, 이 문제 봐요. 3부터 시작해서 얼마씩 커지고 있어요? 6씩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몇 번째 수냐고 물어보지 않고, 몇 번째 수인지를 알려주지 않고, 몇 번째 수를 찾았더니 그게 273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건 몇 번째 수예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해볼까요? 자, 우리 좀 전에 해봤던 그거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해볼게요. 자, 여기에 얼마부터 시작해서? 3부터 시작했어. 그래서 얼마씩 커져? 6씩 커져. 그래, 6씩 커져. 그러면 우리는 6단처럼 생각해 봐야지. 그래서 6부터 시작해서 6씩 커지는 그런 수들로 쭉 나열을 해봤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얘는 6일은 6, 6, 22, 6, 3, 18, 6, 4, 24, 항의 그 첫 이름을 곱해주니까, 간단한 수열이 됐어. 아주 제일 간단한 수열이 됐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데, 얘는 원래 있던 수 3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6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6씩 커지는 수를 쭉 써봤잖아요. 이거는 원래 3부터 시작했으니까 3이 작아져야 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게. 그렇게. 아까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지? 몇 번째 수인지를 몰라. 이번에는 몇 번째 수지? 얘를 몰라. 그래서 얘를 찾아야 돼. 몇 번째 수지? 몇 번째 수인지를 모르지만 식으로 우리가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거지. 6 곱하기 몇 번째 수인가가 있겠죠? 그쵸? 그게 여기 나오겠지. 그치?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지? 그래서 몇 번째 수인지 모르는데 말이죠. 거기다가 곱해서 3을 빼요. 그 결과 뭐가 나와요? 273이 나오거든요. 이거지. 무슨 뜻인지 알았죠? 이거지. 그지? 그렇다면, 아이고, 다 지워졌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계산만 하면 돼요. 등식이잖아요. 그쵸? 등식. 음. 그러면 여기 몇 번째인지를 찾기 위해서 이제 식을 정리해서 풀어보죠. 6 곱하기 네모 번째. 이거 다시 이제 처음처럼 한번 돌려놔 볼게요. 네모 번째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그 몇 번째 수. 자, 6 곱하기 네모에서 3을 뺐더니 273이야. 이렇게. 를 빼기 전으로 돌려놓는다면 양쪽에 3씩 더해주면 이 3 없애고 여기 3 더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276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다 3 더했어. 그리고 여기도 3 더했어. 얘는 없어졌어. 얘는 276이 되었어. 그 얘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6으로 나눌 차례예요. 그쵸? 6으로 나눠서 6, 1은 6. 그럼 이쪽도 6으로 똑같이 나눠야지. 그러면 6, 4, 24, 6, 6에 36. 이렇게. 46번째 수였어요. 그쵸? 이렇게 찾는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앞에서 배운 거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죠? 여기가 6 곱하기 네모. 그래서 6 곱하기 네모 한 게 276이 나왔다는 것이고, 그죠? 276에서 3을 빼서 273이 나왔다는 거예요. 음, 그죠? 이렇게, 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7번 유형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 보았고요. 이제 식으로 풀 수 있겠죠. 네. 그런 다음에 8번 문제 또 가봐야겠네요. 그렇죠? 8번 문제는 도형의 문제예요. 왼쪽의 도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일까요? 하는 문제예요. 어때요? 보이나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느낌이 왔나요? 부채꼴 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저 각도를 왜 줬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반지름의 길이는 알려줬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조건들. 부채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지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반지름은 6cm라는 거 12, 지름의 반이니까 구해놨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단서는 이거죠. 이거 뭐 부채꼴의 중심각을 알면 되겠어요. 그렇죠? 왜? 부채꼴은 원 넓이의 몇 분의 몇인 거잖아요. 360도 중에서 몇 도.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각도만 알면은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왜? 6 곱하기 원주율을 3.14로 하라고 했으니 3.14 해놓고 비율을 곱하면 되잖아. 전체 360도 중에서 중심각이 몇 도지? 예, 그거를만 알면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40도라고 하는 이 지금 조건이 하나 주어졌단 말이야. 얘가 실말이야. 주로 우리가 문제 풀 때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나오는 그 문제 안에 주어진 조건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문제를 푸는 뭐예요? 실말이죠. 봐봐요. 여기 지금 뭐가 보여? 삼각형이 보이죠? 삼각형.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나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해? 이 반지름으로 이 길이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죠?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40도인가요? 맞지요. 여기도 40도죠. 맞죠? 40도예요. 여기 40도, 40도. 그렇다면 이 밖에 있는 이 외곽은 몇 도겠어? 80도겠지. 맞죠? 조건을 잘 살펴봤더니 그 안에 실마리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정리를 해보죠. 계산해 봅시다. 계산. 66에 36인데 여기 36이 들어있네. 딱 보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약분을 해볼까요? 좀 더 간단해지게. 36이 10번. 그렇죠? 12 한 번, 8번. 그래서 8만 남았네. 그럼 3.14 곱하기 8.
계산하면 돼요. 얼마인가요? 38에 24 더하기 0.14 곱하기 8이에요. 그럼 14 곱하기 8이랑 똑같은 거지. 80 더하기 32, 1.12? 그치? 더했더니 얼마인가요? 25.12. 이렇게. 분배해갖고 계산을 하면 또 쉬워져요. 꼭 세로셈만 고집하지 말고 간단한 계산은 또 머리 써서 좀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25.12 제곱센티미터 부채꼴의 넓이를 찾았네요. 이번에는 뭘 또 해볼까? 이번에는 도형의 넓이인데 평면 도형 사각형이네요. 사각형 모양의 도형의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했어요. 그렇다면 얘는 뭐 때문에 직각 표시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음, 음. 주어진 자료들, 주어진 수치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x죠. 그 선분의 길이, 전체 넓이를 알려줬고, 잘 봤죠?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네요. 그건 뭘까?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뭔가 이렇게 점점점 해놓은 게 있네. 점점점 왜 그렇게 했지?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 점점점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 첫 번째 저기 위에 삼각형을 한번 봐봐요. 삼각형. 이 삼각형 말이지.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 첫 번째 삼각형 예각 삼각형이거든요. 이 삼각형의 이름은 무슨 삼각형? 예각 삼각형. 예각 삼각형이야. 예각 삼각형. 두 번째는 직각 삼각형. 여기가 수직이야.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그려놨어요. 직각 삼각형. 그다음에 세 번째 삼각형은 각의 크기에 따라서 이름이 지금 삼각형 이름이 정해지잖아요. 얘는 무슨 삼각형? 둔각, 삼각형 이렇게요. 그래서 삼각형에 지금 세 가지 종류의 삼각형을 지금 그려놨거든요. 그려놓고 뭘 보자는 거냐면 밑변과 높이에 지금 저렇게 보라색으로 그려진 게 밑변. 그다음에 세로로 보라색의 수직으로 그려놓은 저기 수선이 높이. 예각삼각형의 높이는 삼각형 안에 있지요. 네. 그다음에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보라색 선을 밑변이라고 했을 때 높이 90도로 만나면 저게 바로 높이예요. 둔각삼각형은 어때요? 둔각삼각형은 바깥에 생겨요. 이렇게 바깥에 생깁니다. 그렇죠? 바깥에 이거를 연장선을 쭉 그어서 바깥쪽으로 뭐가 생겨요? 높이가 생겨요. 예각삼각형은 삼각형의 안쪽에 생겼고 직각삼각형은 밑변과 높이가 만나고 있고 수직으로 둔각삼각형은 바깥쪽으로 지금 높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어진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를 할 거냐면 보조선을 그을 거예요. 보조선을 어느 쪽으로 긋는 게 좋겠지? 저 직각 표시가 돼 있는 저거 저 수직인 관계 저걸 이용해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선생님. 이렇게 그렸더니 아래쪽 삼각형은 직각삼각형, 위쪽 삼각형은 둔각삼각형인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네, 해결할 수 있겠죠. x를 밑변으로 하고 6cm를 높이로 하고 6cm를 밑변으로 하고 12cm를 높이로 하는 두 개의 삼각형을 우리는 찾은 거죠. 분할을 한 거지. 도형도 가르고 모으면 이렇게 편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1번 삼각형, 여기 2번 삼각형 할까요? 그리고 1번하고 2번을 따로 분리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되죠. 1번은 x 곱하기 높이 6 나누기 2니까 곱하기 2분의 1 합시다. 더하기 2번 삼각형은 6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 해서 그 결과가 뭐 나와? 48이 나와요.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되죠. 1번과 2번을 더해서 48 제곱센티미터가 나온대요. 했으니까. 항은 두 개, 그쵸? 삼각형이 두 개라서 항이 두 개 나왔네. 그렇다면은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 정리할 게 있나요? 정리되네. 그쵸? 1, 2, 3은 6. 그러면
x 곱하기 3으로 정리돼서 좀 더 간단하게. 여기는 또 좀 더 큰 수를 나눠주는 게 간단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1분의 36 이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48이래요. 이건 거고. 양쪽에서 36만큼을 덜어내고 나면 x 곱하기 3은 36을 뺐으니까 12가 남을 거고 x는 또 3으로 양쪽을 나눠버릴 테니까 3, 4, 12 해서 4가 나왔네. 그쵸? 이렇게 해서 4cm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쵸? 네. 이 문제를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주로 이렇게 가름선을 어떻게, 이 도형을 어떻게 분할을 해서 쓰지? 이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활용을 하지를 조금 바로 못 찾는 경우에 좀 혼란스러워하지만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처럼 잘 살펴서 선을 싹 하나 그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 잘 해결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cm였습니다. 이번에는 10번 문제네요. 10번 문제가 우리가 늘 보던 원기둥 모양이 아니라 기둥은 기둥인데 원기둥 모양에서 일부분을 잘라냈어요. 얼만큼? 360도에서 120도만큼을 잘라낸 거예요. 그러면 원기둥의 비율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런 생각이 바로 들어오죠? 네.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가 120도라고 했으니, 그쵸? 원기둥 부피를 구한 후에 그것에 360분의 120. 360분의 120은 또 얼마지? 여기 계산을 한번 해놓으면 좋겠다. 그치? 360분의 120 그러면 3분의 1이네. 그러면 원기둥의 3분의 1,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하니까 바로 계산 들어가 봐요. 자, 모든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모든 기둥의 부피, 원기둥이든 사각기둥이든 오각기둥이든 육각기둥이든 모든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에 뭘 곱한 거? 높이를 곱한 거지. 그런데 얘는 원기둥이니까 밑넓이가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이고 반지름은 또 3cm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원주율 3.14로 하라고 해서 3.14 곱하기 높이는 8cm죠. 그리고 그것의 3분의 1. 360분의 120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약분할 게 있나 봐서 약분할 게 있으면 약분하고 이렇게 그러면 3, 8에 24 해도 되고 뭐 얘를 먼저 계산하고 8배를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요? 3 곱하기 3.14 9.42 9.42의 몇 배? 8배 해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얼마가 되나요? 8, 9, 72 여기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72에다가 42 곱하기 8을 하면 얼마지? 320에 16, 336인데 소수 말이 두 자리에서 3.36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둘이 더했더니 얼마가 됐나요? 75.36 됐죠? 네. 그래서 10번 문제 원기둥의 3분의 1 쪽의 부피는 75.36 세제곱 센티미터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 열심히 한 덕에 금방 10번까지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정말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2주차를 끝내고 3주차에서 다시 만나야겠군요. 네, 열심히 공부하고 다시 연습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3주차에서 금방 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